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힘든 시장이었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 11월 30일 장 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3.36% 하락한 36,0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LB 관련주가 약 3에서 4%대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은 일단 시장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연저점을 기록을 해줬어요. 2021년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였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약 3%대까지 하락을 해줘서 완전히 바닥난 투자 심리를 그대로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하락한 이유를 보시면 일단 미 선물이 오늘 오후 들어서 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미 선물이 좋지 않은 이유는 모더나 CEO가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의 효과가 적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한 이후에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냉각이 되었습니다. 여지껏 코로나 창궐 이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백신 보급률이 높여지면서 이제 코로나도 극복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미크론의 등장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에 다시 봉쇄 정책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연일 재확산세가 심각한 상태죠. 게다가 오늘 울산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라는 소식 등으로 힘든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글쎄요, 1세대 백신이라고 하죠. 현재 모더나, 화이자에 대해서 사실 물백신 논란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오미크론 등장에 백신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기도 하는데요. 안전하고 항체 생성률 좋은 단백질 제조합 백신의 시대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지 좀 주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나노코박스도 사실 한 번의 기회는 놓쳤죠. 지난 추석 때 나왔다면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다시 지금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 이번엔 놓치지 않았음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고요. 좋은 약이 어서 출시되어서 인류의 기쁨이 되길 정말 좀 바라보네요.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요. 중국 춘추 시대 때 제2대 패권자가 진문공이에요. 어느 분은 진해장의 진씨가 진시 황제의 진 아니냐라고 하던데,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진나라, 그러니까 중국 최초 통일 왕국 진시황의 진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요 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중국 춘추 시대의 제2대 패권 국가가 진나라라 그랬잖아요. 요 진이더라고요. 어쨌든 진문공 이야기를 하면은 진문공이 나이 40에 진나라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고사한 다음에 중국 전역을 떠돌아 댕깁니다. 유랑생을 하다가 나이 60에 다시 진나라로 들어가서 드라마틱하게 정말 진나라 왕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춘추 시대의 어지러움을 종식시키는 패권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나노코박스도 이번 두 번째 기회는 꼭 살려서 이 코로나의 어지러움을 종식시켜주는 바이오업계의 패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센세이션을 일으켜 주었음 합니다. LB는 나름 오늘 전반적으로 비시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장중에 플러스도 나고 했어요. 그런데 오후 들어서 시장도 비시라고 하니까 힘없이 다시 바닥을 좀 형성하려는 모습이고요. LB 관련주 중에서는 나름 넥사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작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MSCI 편출입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넥사도 보시면 오늘 동시호가 때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수반이 된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보시면 이게 원래 장중에는 이게 마이너스 한 3만 주 정도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동시호가 때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약 48만 주 매수로 끝나게 됐네요. 그래서 외인 비중이 10%는 이제 확실히 넘어서 한 약 11% 정도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넥사 같은 경우는 자리만 놓고 보면요, 지금 당장 LB 관련주 중에서 제일 양호한 것 같아요.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 때 수급이랑 좀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히는 어제의 모습이 이 당시 때 수급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이 당시 때 수급 다음에 물론 한 3, 4일 정도 더 쉬었다가 정확히 스타트는 이때였죠. 음봉 다음에 거래량 없는 장합 형태가 나고, 그리고 이제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졌는데 여튼 요때 수급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바램으로는 오늘 살짝 좀 퉁퉁하기도 한데 여기를 이제 내일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확실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걸 한번 좀 기대를 해 봅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 베트남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넥사뿐만 아니라 지금 LB 관련주는 당장은 베트남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게 맞는데요. 그 주가행 논평을 보시면요. 현재 베트남 상황이 나노코박스한테는 꽤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 현재 3개의 백신이 있죠. 그래서 나노코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코비박이 있는데 코비박은 삼상 지원자, 정확히는 3B인데 지원자 모집에 실패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빈 그룹의 백신, 사실 나노코박스가 지연되는 게 빈 그룹의 음해 공작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빈 그룹 백신이 출시될 때쯤 나노코박스도 출시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도 했었어요. 근데 베트남도 현재 빠르게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임상 자원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빈그룹도 삼상 자원자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 베트남 당국의 유일한 선택지는 나노코박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젠 정말 좀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베트남 당국은 부스터샷도 현재 기획하고 있죠. 그리고 또 청소년도 백신 접종으로 사망을 해서 국민들도 안전한 백신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두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오미크론 등장으로 물 백신 논란이 일고 있는데 항체 생성률 좋고 안전한 나노코박스가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여튼 베트남 보건당국의 결정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뭐 정리를 하자면 전반적인 흐름은 나노코박스한테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리픽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약 만 2년 동안 LB 방송하면서 사실 리픽싱에 대해서는 10차례 이상 방송을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세요. 근데 보니까 최근에 신규 주주님들도 꽤 들어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셔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잘 아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되고요. 여기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여기 올 10월 달에 나온 기사를 보시면요. LB가 FA를 1019억, 약 1020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현금으로는 약 450억, 그리고 BW로 570억 원을 주면서 인수를 해왔는데, 여기 이제 BW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 회사는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해요. 뭐 LB처럼 회수를 인수하거나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1000억이란 현금을 쌓아놓는 회사는 사실 잘 없죠. 그래서 회사는 돈을 구하기 위해서 은행을 통해서 빌리던지 아니면 회사채를 발행하던지 해야 하는데, 상장회사는 CB 또는 BW를 발행해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장회사의 이점이기도 하죠. 근데 이 CB BW가 회사채이긴 한데 만기 때 이자랑, 그러니까 채권자, 여기서 그냥 사채권자라고 얘기를 할게요.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만기 때 이자랑 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님 주식으로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CBBW인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주식을 받아가겠죠. 이자가 여기 보시면 이 BW는 이자가 1%인데 이 1% 얼마 한다고 이자를 받아가겠습니까? 주식으로 받아가겠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회사가 돈이 필요하다는 거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하면은 기업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기업 가치가 업이 될 걸로 예상하고 돈을 준 거기 때문에 주식으로 받아가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LB만 놓고 보셔도, 뭐 넥사를 볼게요. 이 주식이 뭐 넥사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딱 그 자리에 가만히 붙어 있거나 그러진 않죠. 이렇게 계속 움직여요. 특히 물론 이렇게 상승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시장이 오늘처럼 안 좋을 때는 하락도 많이 해요. 그래서 주식의 특징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상승하면 좋은데 주식이 하락을 한다, LB처럼 이렇게 갑자기 고점에서 이렇게 주식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사채권자들은 손해겠죠. 그래서 주식이 하락할 경우 사채권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행사 가액을 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LB 거 이번에 BW 발행 결정한 건데 보니까 행사 가액이요, 여기 570억 원이고 행사 가액이 51,262원으로 나왔죠. 이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된 거냐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의 결의일, 이사의 결의를 해서 사채를 발행한 거잖아요. 이사의 결의일 전일,
10월 19일이 되겠네요. 저기 10월 20일자였으니까 10월 19일 내진 10월 20일인 것 같은데 이 당시 때 가격이 보시면 약 5만 원 정도예요. 낮게는 4만 8천 원인데 근데 보시면 공시를 보시면 5만 1천 원이잖아요. 5만 1,250원이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일날 가격이 아니라 이사의 결의일 전일을 시작으로 해서 1개월 가중산순 평가 그리고 일주일 가중산순 평가 최근일 가중산순 평가를 나누기 3해요. 그 가격이랑 최근일 가중산술 평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 19일을 요 해서 이제 한 달 가격 그리고 일주일 가격 그리고 최근일 가격 나누기 3 한 가격이랑 최근 거래일이랑 비교해서 높은 가액이니까 요게 한 달, 일주일, 최근일 요 나누기 3한 가격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격이 요 정도 된 것 같아요. 51,200 요 정도 가격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선택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가격을 보면 36,000원이죠.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 이 사채권자들은 이 이사의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선정된 가격으로 주식을 받았는데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LB는 지금처럼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든지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떨어지든지 여러 이유가 있어서 주식이 떨어졌다. 그러면 사채권자들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사 가격을 조정하게끔 해줍니다. 보시면 행사 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 행사 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를 보시면 주식 수가 늘어나면 주식이 희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증, 무증, 배당, 뭐 시비 전환 등 주식 수가 늘어나면 행사 가액을 조정하게끔 해 줍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해 주고요. 두 번째로는 합병 등이 되면은 여기 행사 가액을 조정을 해주고요.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시가 하락이 되면 주가가 떨어지면 리픽싱으로 행사 가액을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여러분들이 리픽싱이 궁금한 건데 요 리픽싱은 자, 첫 번째 단서 주가가 하락할 경우 두 번째 발행일부터 3개월마다 중요한 거 첫 번째 3개월 그리고 두 번째 마다 3개월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1년 10월 20일 날 됐으니까 3개월 후는 그러니까 내년 1월 19일이 되겠네요. 뭐 민법 규정에 의하면 뭐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해서 뭐 여하튼 1월 19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1월 19일 내년도 1월 19일 그리고 또 세 달 지나서 마다잖아요. 여기 마다. 그러니까 또 세 달 지나서 4월 19일 또 세 달 지나서 7월 19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떨어진다고 해서 주가 떨어졌네 리픽싱 되네 이게 아니라 첫 번째 조건 주가가 하락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기준일이 있어요. 그 기준일이 매 3개월마다 이 3개월 그러니까 내년 1월이 돼야지 그 1월에 된 가격이 떨어진 경우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이라도 지금 주가가 만약에 내일 상한가를 갔다 그래서 5만 1,000원이 회복이 됐다. 리픽싱 인정 안 해줘요. 이 기준일에 속해야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일날 가격으로 조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좀 전에 우리가 또 봤었죠. 1개월 가중산술 평가 그리고 일주일 가중산술 평가 그리고 최근의 가중산술 평가를 나누기 3해요. 그거랑 최근 가중산술 평가 중 높은 가액으로 요 두 개랑 비교해서 높은 금액이 여기 51,260원보다 낮다면 요 가격보다 낮다면 요거 한 가격이 요 계산해봤더니 요게 51,250원보다 낮다면 리픽싱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떨어진다. 만약에 2만원까지 떨어진다. 거기까지 다 인정을 안 해주고요. 최대 70%까지만 여기 51,250원 요거에서 최대 70%까지 그래서 최하치는 35,800원 정도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만약에 주가 떨어져서 3만원이 가던 뭐 27,000원이 가던 2만원이 가던 15,000원이 되던 그건 인정 안 해주고 최대치는 요거 35,880원까지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3개월마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리픽싱은 기준일이 중요하다. 내년 1월 10일 전후의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4월 10일 그리고 다음에 7월 10일 전후에서 그 가격이 중요하게 되겠죠. 리픽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중요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LB는 여지껏 다 리픽싱 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리픽싱을 할 것이다 라는
의문인데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또 리픽싱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지금이 아까도 차트를 보셨지만 지금이 기준일이라면 지금 리피싱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기준일이 아직 약 2달 가량 남았어요. 그래서 한 1월 10일 정도 돼야 아까 그 기준일 산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리피싱이 될지 안 될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리피싱 때문에 LB가 주가가 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분이 사실 지금 꽤 계시는데, 사실 저 역시도 그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 포인트가 가시적인 성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렇다면은 리픽싱을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또 어떤 분은 역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리픽싱하고 가시적인 성과 나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뭐 이건 미래 예측의 영역이다 보니까 뭐 제가 단언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좀 전에 드렸던 답인 것 같아요.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나온다면 리피싱은 안 되겠죠.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그 뭐 여태까지는 LB는 다 리피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리피싱을 한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튼 가시적인 성과로 봐요. 왜 그러냐면 넥사 같은 경우도 우리도 그 간지나시는 분이 들어온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BW를 발행을 했어요. 넥사 같은 경우도요. 그 넥사는 6월인지 제가 7월인지 여하튼 좀 뭐 그 무렵인 것 같은데 요게 13,000원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넥사 같은 경우는 확실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니까, 예, 그 리픽싱은 없었어요. 뭐 물론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 나오니까 올랐으니까, 물론 최근에 떨어졌다고 해도 아까 보셨지만 13,000원보다는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LB는 리픽싱을 꼭 했기 때문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글쎄 그것도 맞을 수도 있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거보다 일단 가시적인 성과가 우선이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월 중순 이전에 LB가 뭐 백신이 되었던, 지금 가장 기다리고 있는 건 백신인데요. 뭐 리보가 되었던, 임용이 되었던 요것 중에 하나라도 나온다면 리피싱은 될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고요. 그보다는 원론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준다면 기업 가치가 업되지 않을까, 뭐 뻔한 답을 저는 드렸습니다. 힘든 시장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글쎄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이 살짝 위기이긴 한데 이 위기에 좀 더 빛을 볼 수 있는 나노코박스가 되길, 그 나노코박스를 우리 LB가 판권을 가져와서 인류에 큰 공헌을 하길 바라면서 오늘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